분석에서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UX 방법론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UX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맞춰서 뭐가 있냐면요. 얘를 두 개로 나눠요. 세 개로 일단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누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냐면요. 여기 태도, 여기는 불편, 여기는 기대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시사점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준에서는 이게 서로 일직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사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시사점이 돼야지만 이걸 가지고 유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UX 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퍼소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UX 프로세스에서 기획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획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태도를 찾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태도 찾기 위해서는 인덱스 인터뷰, 1대1 인터뷰를 하든지 그룹으로 인터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서베이를 진행하든지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편을 찾는 방법은 바로 사용성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사용자가 태스크를 이용하는데 뭐가 불편한지를 찾을 수 있는 거는 UT라는 그런 방법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대 이미지,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기대하는 투비 이미지들을 우리는 데스크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트렌드나 벤치마킹하는 방법론을 써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기준에 맞춰서 사용자들의 태도를 하와 불편과 기대를 찾기 위해서는 기준이 동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동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덱스 인터뷰 보고서가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의 보고서의 기준이 다르고 벤치마킹 기준이 다르면 결론적으로는 시사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 기준은 동일해야지만 시사점을 뽑아내서 그 결과는 유저 모델링과 서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을 과연 어떻게 잡을까?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단계가 바로 키워드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키워드요. 그러면 키워드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환경 분석에서 키워드를 도출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실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벌써 예산이 정해진 상태에서 구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석 기준이 딱 처음부터 정의를 내려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환경 분석은 뭐를 하게 되냐면요. 이 환경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거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여기는 뭐냐면 미시적으로 우리는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미시적으로 우리는 분석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환경 분석에서는요. 바로 여기에서는 그 사용자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여기 이거는 사용자를 이야기하고 경쟁사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발견된다. 즉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 미시적인 것들을 거시적인 환경 분석에서는 다시 한번 해준다는 뜻이에요. 해준다. 그러니까 패스트 분석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UI, UX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얘를 한다는 말이죠. 사용자들의 태도와 사용자들이 행동을 하면서 뭐가 불편한지 사용자들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이미지. 그러니까 즉 UI, UX는 뭐냐면 태스크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태스크를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분석은 행동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이 아니라 얘는 뭐냐면요. 이 사업이 전략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바로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 어떤 전략, 좀 골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UI, UX에서는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책을 보더라도 수익 모델을 거론하는 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미리 전략팀에서 사업팀에서 다 결정된 거란 말이죠. 결정된 거를 이게 결정된 거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서비스로서 사용자들이 잘 이용할 수가 있고 그들은 우리 이걸 이용했을 때 우리 서비스나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가가 이게 우리가 고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태도, 불편, 기대 이미지를 찾는 게 이시적인 분석을 거시적인 분석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는 건데 여기 관점은 뭐냐면 한 태스크를 기반으로 여기는 환경 분석을 뽑아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 분석에서요 바로 사업적인 모델을 뽑아내면요 그러면 안 맞죠. 이 짧은 시간에서 어떻게 뽑아내요? 그 많은 조사를 하면서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패스트 분석은 컨설팅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기술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치 내가 할 수가 없어. 우리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경제 못 바꿔요. 소셜 못 바꿔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패스트랑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컨텍스트 인커리를 가지고 상황적인 분석에서 그 주변 요소들의 사물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방법론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랑 지금의 하는 이 방법론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도 아니 달라요. 컨텍스트 인커리하고 컨텍스트 인커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컨텍스트 인커리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요거예요. 태도를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내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용자들은 그 태스크를 그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상황을 관찰하고 거기서 우리가 틈새를 발견하는 게 컨텍스추얼 인쿼리라는 그런 어떤 분석 기법이죠.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요. 근데 그거를 환경 분석에서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환경 분석에서는 바로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컨텍스추얼 인쿼리 같은 경우는 필드 리서치를 내가 직접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나간다. 그럼 에스노그래피 에스노그래피도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민족지학 우리가 이제 연구라 얘기를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우리가 직접 사용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는 전통적인 리서치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리서치 기법 중에서 디자인 리서치 기법 중에 하나죠. 제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용자들을 직접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컨텍스추얼 인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필드에 가서 우리 직접 관찰하고 직접 우리가 그들하고 인터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타운 워칭도 할 수가 있고 직접 이제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리서치 할 수 있는 거고 이 전체를 관찰해서 우리가 뭔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인터뷰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에스노그래픽 리서치의 하나의 큰 범주 안에 그런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 중요한 건 여기서 한다는 하는 거죠. 여기서 고민을 한다는 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패스트 분석은 그래서 여기서 에스노그래픽 리서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은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유저의 최근 트렌드는 뭐고 그 다음에 요즘 경쟁사의 동향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기술적인 트렌드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분석이 나가는데 패스트 분석이 여기에 적용하기가 왜냐? 여기에서 나온 거를 기반으로 가설을 잡을 것이고 가설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만들 것이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바로 여기 기준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직접 앞으로 행동 자체를 우리는 분석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가설을 잡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 그래서 어떤 가설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경제, 사회, 그 다음에 기술, 여기 측면들 있죠. 이런 측면을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환경 분석은요 다음 네스트에 있는 UX 방법들하고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따로따로 놀면 이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테스트 분석이라는 것을 거시환경적인 분석이 있으면요 다음 네스트가 뭐냐?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수학도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의 기회와 자가 가지고 있는 뭐 강점, 약점을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우리는 뭐냐면 컨셉을 잡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자. 이 상품을 우리가 4P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어떻게 하자. 즉 마케팅 기법에서 얘는 쓰는 게 적합한 도서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UI, UX에서 서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나온 건데요. 즉, 패스트 분석에서는 키워드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키워드를 도출시켜야 되는데, 환경 분석에서요. 키워드가 결국은 분석 기준의 라인이란 말이에요. 라인입니다. 이걸 도출할 수가 패스트 분석은 어렵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한계가 있고요. 즉 환경 분석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함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사례가 제가 잠깐만 이야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생각을 가만히 될 겁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알렸던 학생들이 만들었던 과제였어요. 과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7년 1월에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용자들은 4천만 명이고요. 점점 스마트폰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SNS 이용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고 좋아요 이야기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점점 뭐냐면 소통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떤 마음을 주고받는 진정한 소통 지수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SNS 현재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개방형 SNS에서 폐쇄형 SNS로 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폐쇄형 SNS를 가지고 신문 기사를 스크롤 해봤더니 각 경쟁사별로 이와 같이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여기서 키워드 등장했었고 키워드를 묶으면 이와 같은 키워드를 등장한 거고요.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위해서 공통적인 서비스와 차별된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겠습니까?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키워드를 가지고 태스크를 잘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같이 태스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저희 수업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 환경 분석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도 어떤 거냐면요. 네, 요거예요. 이게 아까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와 같이 기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이게 이루어져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어떻게 키워드를 도출할 것이냐가 이제 다음 저희 토요일 날 그 수업에서 Q&A에서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환경 분석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키워드가 뭡니까? 요거잖아요. 이 키워드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가 있냐면 태도, 불편,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태도, 불편, 기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시사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즉, 이게 있어야지만 퍼소널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유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인터뷰 FGI 서베이 같은 걸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용성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같은 기법을 써서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환경 분석을 한다는 것은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키워드를 도출한다는 이야기들은 결론은 이 기준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US 리서치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 분석은 바로 태스크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단서를 만드는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